우리가 너무 진짜면 그거를 세래. 요즘 살고 싶어. 아, 네네. 책은 재밌으셨나요? 바빠서 없지요. 지금 또 피크. 그 That's great show. Always.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7시가 되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22일 춘분이 어제 지난 날이고요. 오늘 저희가 할 책은 스탕달, 적과 흑으로 제일 유명한 그 연애론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탕달 그러면 적과 흑이 제일 유명하고 이제 주로 연애 실패담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뭐 연애는 우리 인류가 뭐 5,000년 전서부터 아마 5,000년도 전에 10,000년 전에 아마 문명이라는 걸 새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니 연애를 뭘 몰라 그냥 좋아하는 마음 생기면 생기는 거고 뭐 이 세상에 연애를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싶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뭐 선배나 뭐 친구나 한 말씀만 들으려고 연애 고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 그렇게 조각조각 들었던 말도 이렇게 전체를 보는데 힘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나는 지금 궁금한 거 밤새도록 내 친구랑 얘기를 해도 도대체 궁금증이 다 안 풀릴 것 같은데 친구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럴 때 밤새도록 누가 이렇게 옆에서 사랑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큰 오빠나 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뭐 연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의 뭐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카사노바는 사실은 굉장히 평생을 연애에 성공했던 사람이죠. 늘 항상 이제 본인의 어떤 진심과 마음으로 이제 연애를 성공했던 사람인 거에 비하면 스탕달 같은 사람은 평생 연애를 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연애를 계속 실패해서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는 게 좋은가? 또 그걸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의미의 인생의 어떤 게임 같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스포츠 같은 거 배울 때 혹시 해보셨어요? 주변에 막 이제 뭐 테니스든 수영이든 무엇이든 그거를 막 본래 잘 치는 사람 너무너무 잘 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충분히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호의도 갖고 있고 막 하는데 배워보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막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주다가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거의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그냥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대충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게 그대로 재현을 못하면 당신의 포인트는 그게 스텝이 꼬였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테니스를 아주 어렵게 배운 사람, 수영을 아주 어렵게 배운 사람은 이렇게 그 하나하나 내가 뭐가 장애의 벽이었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본인이 어렵게 배울 때 어떤 스텝이 제일 어려웠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고 그거 이렇게 그것만 그때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훨씬 더 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선수 생활 별로 못했던 사람들이 코치로 성공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어렵게 공부했던 것이 아마도 다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타고난 연애 고수보다는 이 스탕달처럼 평생을 연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귀를 열어놓고 있었던 사람이 평생 했던 말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1780년대 말에 태어나서 정말 이 프랑스 혁명의 혼동기와 나폴레옹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이제 나폴레옹의 어떤 그 흥망성쇠와 잘 가고, 또 이때 이탈리아 원정을 갔던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평생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이탈리아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1840년에 이제 58세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기하게도 이분 돌아가신 날짜가 이 책은 다른 책 보면 3월 22일이더라고요. 정말 오늘 스탕달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 뭐 그 옛날 그 그리스 때서부터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 쓰는 그 오디디우스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뭐 꼬시는 방법, 여자를 꼬신다, 뭐 어떻게 유혹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이 심리학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 책을 보면서 뭐 다 아는 얘기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이 200년 전에 쓰인 책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 다 아는 얘기를 종합한 것 자체보다 이 사람이 내다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여성의 지위, 여성의 교육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거의 이 유럽의 지식사회에서도 거의 이렇게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앞선, 뭐 존 스튜어트 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앞선 생각을 이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에세이처럼 써 있는 거를 보면 정말로 훌륭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그냥 이게 그냥 한 몇십 년 전에 쓰였다 그래도 아무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뭐 몇십 년 전, 뭐 요즘 얘기 정도로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 또 하지만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당시 유럽의 어떤 그런 단면을 볼 수 있는 것도 또 마치 역사책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의 한 90% 이상의 얘기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거의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이거는 이미 70년이 지난 그 판본이 그 저작권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출판사에서 많이 출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분이 한 게 정말 이 연애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운명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애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거를 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래서 연애의 심리학 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있고, 거기서 이제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의 심리학의 차이, 그 다음에 여자 심리의 특징, 또 남자 심리의 특징을 쭉 이렇게 소제목별로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 책은 책 자체 전체를 다 읽어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나는 남자야, 남자 것만 읽을래, 나는 여자니까 뭐 여자 것만 읽으면 되지,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하를 하는 여자 그 젊은 여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해서 어떤 교훈 같은 거, 우리가 뭐 늘 슬기로운 정말 그런 엄마랑 같이 있어서 엄마가 늘 딸의 어떤 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도 좋고, 하지만 또 엄마가 성격상 마음은 그래주고 싶은데 또 표현을 그렇게 차갑게 못해서 무뚝뚝하게 표현을 못해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뭐 요즘처럼 이제 자매도 없고 누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때 이렇게 조곤조곤 너의 앞으로의 어떤 연애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자상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이런 책을 좀 더 젊었을 때 봤었으면 어땠을까. 그때도 나름대로는 지금도 이제 교보를 들어가면 연애에 대한 책들이 많지만 사실 뭐 굉장히 단편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뭐 아니면 좀 너무 흉내 위주로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여 있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그냥 상당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뭐 이렇게 격앙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관조자적으로 이렇게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 선배 언니한테 가서 나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나는 왜 연애를 못해죠? 아니면 나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 지금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선배 언니한테도 묻는 게 좋지만, 또 이렇게 그 다른 관점의 책을 밤새 내가 뭐 아무리 선배 언니 얘기나 친구 얘기를 1시간을 들어도 그 갈증이 해소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밤새 이렇게 한 서너 시간 걸려서 만약에 읽는다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나이가 설사 몇 살이고, 나는 뭐 결혼도 다 했는데, 뭐 이제 뭐 애도 다 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낸 사람도 이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밌게 맨 마지막은 정말 빵 터질 만큼 재밌게 각 나라별 연애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재밌는 흥미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도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록에서 더욱 재밌게 12세기에 사랑의 법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었는데, 이 12세기의 사랑의 법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었는지 하는 게 있고요. 또 연애에 대한 100가지 상식, 그리고 또 연애에 대한 명언인데, 정말 뭐 연애에 대한 100가지 상식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이것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이분이 정말로 이제 30대 후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한 20년을 사랑한 어떤 장군의 부인이 있거든요. 정말 20년을 한결같이 사랑했으나 본인은 그래도 사랑을 받기도 하고 헤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어떤 그래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20년 동안 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랑은 어떻게 끝나는가 또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이렇게 평생 많이 고민하고 그걸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말에서도 정말 사랑이라는 미친 행위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신조어를 이 책을 통해서 만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결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라이즈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사랑이라는 게 항상 불안정하고 언제 그냥 마치 연기처럼 후루룩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이게 어느 순간 이걸 잘 되면 정말 사랑이 크리스탈처럼 견고하게 딱 굳어져서 이렇게 사랑이 완성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주시면서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이 7단계를 걸쳐서 사랑은 그냥 탁 보면 반해서 우리 겨울왕국의 안나처럼 이렇게 탁 보고 반해서 그냥 나 결혼할래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영화에서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고고하고 이랬던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7단계로 완전히 이렇게 쪼개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간중간에 어떤 이혼의 자유, 여성 교육의 중요성, 여성 해방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읽을 때도 그냥 이게 뭐 3, 40년 전에도 꽤 아주 게임 분이시다. 진짜 우리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우리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보다도 훨씬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3, 40년 전에도 사실 직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분이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미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무런 위에 선배 레퍼런스 없이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정말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열어놓고 내 생각에 이렇게 딱 고착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정말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제목들만 보셔도 재밌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로잡는 연애의 4가지 방식. 연애도 같은 연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연애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열적인 연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예로 어떤 이 소설책의 어떤 주인공 같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로 이제 연애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만 그냥 연애하는 거 그리고 넷째는 허영심에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인데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 우리가 사실 같은 사람조차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때와 그때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좀 허영적인 면이 있었다든가 내가 저 사람의 애인이 되면 내가 뭔가 남들이 나를 좀 더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거 어떤 때는 정말 육체적 연애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취미 삼아 연애도 하나의 정말 이렇게 인생의 취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의 거는 연애의 7단계라고 해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의 7단계가 첫 번째는 감탄과 매력. 아, 저 사람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순간 사랑의 프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아, 저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싶다,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만들어 볼까, 그 사람의 일정을 막 알아보고 막, 그리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 사람은 내 중요한 약속을 포기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희망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하면 막 두근두근 뛰고 정말 뭐랄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희망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먼저 잊혀지지가 않고 그런 것. 네 번째 단계가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열병이 시작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이 사랑이 시작될 때는 정말 평소에 너무나 얌전하고 너무나 정숙했던 사람들도 정말 쉽게 남자를 허락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남자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때 외모도 아주 눈에 띄게 아름다워진다. 어머, 너 예뻐졌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바로 이 단계다. 이 3, 4단계에서 정말 사람들이 예뻐진다.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가 제2의 결정작용 단계에서 정말 짤스부르크의 그 소금 광산 이렇게 가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금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크리스탈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이렇게 형체가 없는 거였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이 되죠. 이게 계속 될까? 나를 계속 좋아할까? 딴 사람이 가지 않을까? 뭐 사랑이 식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는 질투가 느껴지고 하는 여섯 번째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게 의혹의 단계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제2의 결정작용, 크리스탈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7번째 단계이면서 이때는 비로소 그 의혹의 단계를 견뎌냈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다시 한번 이제 연애를 각각의 단계, 7단계에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처음에 이제 감탄하는 단계, 다가가고 싶은 단계, 희망의 단계, 그래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를 연애의 초기 단계, 4단계라고 이제 해서, 그 초기 단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특히 이 3단계, 막 희망에 들떴을 때, 사람이 가장 예뻐진다. 그리고 4단계에서 이제 사랑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자들이 가장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소제목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애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가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내 애인이 가장 단 하나 정말 예쁘고 내 애인에 대해서 극도로 미화하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든 먹든 가든 그 애인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대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야만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사냥을 해서 먹는 거에만 온통 우리가 두뇌를 썼었다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되면서 이 이성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과 케어를 쓰는 거에 두뇌를 쓴 것이 원시인과 문명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의혹의 단계. 이제 정말 시작은 되자마자 그때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흥미는 반감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나도 사실 흥미를 잃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마음이 식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안해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다른 이성하고 같이 있으면 질투가 이제 폭발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을 시기를 하는데, 이때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불안감에 좀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으세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이 연애의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오해를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편안하고 완성된 그런 작용에 들어가게 돼서 연애는 마침내 완성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되기까지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처음에 감탄하는 단계, 키스하면 좋겠다, 가까이 가고 싶다는 어떤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망을 갖고, 네 번째 사랑이 시작되고, 다섯 번째 처음에 이제 이게 굳건해지고, 하지만 의혹이 생기는 여섯 번째 고비를 넘어서 최종적으로 제2의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는 그 단계가 이제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랑이 벌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 이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첫 단계에서 두 단계가 갈 때까지는, 보통 한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심지어. 근데 우리가 왜 보통 어떤 사람은 이게, 저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썸이라는 걸 타잖아요. 이 썸 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위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1년도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제 주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게 계속 밖에서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단계를 1년 정도를 걸린다고 했고,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희망을 갖는 거는 이게 저 사람 나랑은 너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멀리 보기만 했는데 어쩌면 잘 될지도 몰라. 지난번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어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관계가 한 달쯤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보통을 얘기한 거고 뭐 예외는 다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그 어떤 희망의 단계에서 사랑이 탄생하는 순간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 이거 진짜 나의 운명의 사랑인가 봐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크리스탈라이즈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통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마지막 진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도 거의 동시에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유용한 거는 하여간 여자와 남자의 시각 차이를 이제 보여주려고 애쓴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여자 남자가 다 똑같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지적인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누가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인생이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애를 떠나서 업무의 어떤 강점의 영역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강점을 잘 살리면 참 좋은데, 그거를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떤 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파행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제일 큰 이 교훈은, 이분은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걸 처음부터 딱 전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는 이제 뭐 불안의 정도도 틀리고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자는 뭐 이제 아무래도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한다면 이제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 어떤 신뢰와 그런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 중에 이분이 아주 여러 이 소제목에서도 여러 번 하는 그 가장 안타까움이 이 자존심이 사랑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인생의 그 연애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를 각 단계별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이 다 이루어지고 결혼이 난 다음에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분이 수많은 평생의 어떤 메모를 수집하고 메모를 다시 이렇게 색인을 하고 이런 아주 오랜 세월의 그런 메모를 다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각 나라의 속담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닌 그렇게 가슴이 이게 싸한 그런 이렇게 아련한 그런 말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속담에서도 가난이 사랑방에 기어들면 사랑은 가난이 사랑방에 기어들면 사랑은 부뚜막으로 쫓겨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200년 전에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지만 아무리 이제 불행이 닥쳤어도 그 사람의 각자의 어떤 생각의 깊이나 또 감수성의 민감도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불행이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런 불행이 닥치면 이렇게 다 깨진다고만 또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하는가 뭐 이런 게 양쪽이 다 이제 있는데, 재밌는 일화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청혼을 할 거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연히 성당에 갔다가 이렇게 누가 에드워드 하고 이렇게 누가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에드워드를 딱 보고 바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준비를 딱 했는데 어느 날 맞선을 딱 보러 갔더니 그 에드워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진짜 나타난 두 번째 에드워드는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으나 그냥 시작도 못 해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어떤 그런 남자의 능력이나 인격도 중요하지만 어떤
어떤 사소한 부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는데 지금 뭐 표현을 저렇게 거꾸로 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나 진짜로 얼마든지 당신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여자는 너무너무 그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잘 새겨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중에 보면 뭐 이거 이제 어떤 여자가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당신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열이 가득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뭐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다음에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온 세계에 그런 거였다가 이제서야 사실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비하면 이분이 200년 전에 이렇게 잘라 말한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도 잘 나와 있고 또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에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는지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막 열정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열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몰입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리고 막 그랬다가 굉장히 그걸 또 상당 기간 오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절망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을 가만 보면 실제로 그 사랑의 열정은 그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막 열정에 빠진다면 이게 도대체 상대를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스킨십이 사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고요. 또 음악이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남을 한 사람은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런 꿀팁까지 실용적인 꿀팁 적을 게 많아요. 책안에. 그래서 이제 행복한 데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이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막 하는데 막 그러고 막 멋있는 말 막 적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여자들은 솔직한 남자를 좋아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주의해야 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면서 참 이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뭐 인간의 본능상 질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질투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질투를 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파괴를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질투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뭐 많은 책을 우리가 뭐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이렇게 쭉 해보면 결국은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이제 생존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정말 근원적인 백만 년 동안의 이 유전자에 각인된 그런 거에서 나보다 지금 잘난 어떤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경탄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야. 나 이러다가 나는 이제 완전히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질투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또 이런 나는 막 연애 얘기를 하고 그냥 무한 리피트를 계속 지금 내 친구한테 지금 5시간째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연애 얘기라는 거는 정말로 듣기 힘든 얘기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조언 자체도 사실 당신을 막 정말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기껏해야 회방 놓거나 뭐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정말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까도 잘 선별해서 정말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서로의 어떤 성공이 전혀 이렇게 질투하지 않을 모든 거에서 서로에게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른을 선택하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또 꿀팁은 자기의 연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털어놓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오히려 애인하고 나눈 말과 뭐 어떤 행동들을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고 특징을 살려서 그날 일기처럼 써보면 좋다. 우리가 보통 결국은 친구한테 맨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연애를 뭐 여행을 안 가겠다는데 그게 나를 싫어진 걸까? 근데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끼리 아무리 여자친구끼리 막 그럴까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이게 제3자 관찰자 시점처럼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뭘까라고 이렇게
내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질투를 털어내는가, 또 연적을 이용해서 사랑을 배가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려서 상대방을 얻기도 하고, 또 거꾸로 자존심을 이용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맨날 다투면서 연애를 하는 경우는 또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인가, 이런 거에서도 이제 사실 그 안에 여러 심리적 베이스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막 그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 격렬하게 싸우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유지하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재밌는 말로 뭐 애인에게 가장 그리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그녀가 내 머리에 내던진 촛대라고 말하는 남자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또 그 내 사랑의 실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뭐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동을 사랑으로 오해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또 그 사랑을 깨버리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잘 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병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어쨌든 사랑이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거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그 하나의 생명체로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정말 이렇게 돈으로만,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는 매춘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이 맑은 사람과 또 오히려 이렇게 막 취미로만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이렇게 조합을 만날 때도, 순수한 사람은 또 순수한 사람끼리 또 만나야 좋고, 뭐 이렇게 정말 취미로 만나는 사람은 취미로 만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다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첫눈에 반하는 원리는 어떤 작용이 되는가 하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스포하지 않을 테니까 꼭 안에 들어가 보시고요. 또 여자에게 순결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또 여자에게 수치심이라는 게 이제 순결과 많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은 이제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 하나의 그 어떤 발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명사회의 기적이다. 미개인들한테는 그냥 종종 본능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문명사회가 되면서 연애라는 어떤 기적 같은 발명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순결과 어떤 정숙이 어떤 더 가치를 더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게 결국 또 자존심하고도 연결되고 그런다. 하지만 그게 또 너무 과하면 결국 평생에 자기의 어떤 그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이번 생의 모든 행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첫 섹스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받는 그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자존심도 남자의 자존심이 어떻게 이 상황을 왜곡시키는지, 또 여자의 자존심이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상황을 진짜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용기의 어떤 측면, 그리고 또 정숙한 여자는 이제 보통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은데 9가지나 된다. 그래서 9가지를 또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책 전체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에 신경 쓰느라고 이제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정말로 이 남의 말에 신경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여기 아까 나라별, 뭐 영국의 사람, 뭐 프랑스의 사람, 미국의 사람 이런 거 할 때도 프랑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이 어떤 그 남의 말에 휘둘르는 거, 그리고 허영심. 결국 남의 허영심이나 허세도 결국은 다 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런 남의 말에 그거 하고 그 모든 게 프랑스 전체를 망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심리로 가서 이제 남자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남자가 못생긴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이유, 우리가 보면은 대충 뭐 타협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쁜 여자를 찾는 남자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속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진짜 정말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뭐 사촌 오빠한테 도대체 이건 뭐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현명하고 조카를 어떤 사촌을 정말 사심 없이 이렇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촌 오빠가 이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아주 정말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어떤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빠지는가, 또 순진한 여자하고 사랑을 하는 거는 또 어떤 메커니즘인가. 여자 앞에서 쩔쩔매는 남자, 저렇게 잘하는 남자가 어쩜 여자 앞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쩔쩔맬 수가 있나. 또 너무 감성적인 남자, 너무 이성적인 남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여자가 막 사랑에 흔들릴 때 어떻게 그거를 달래줄 수 있나, 그리고 사로잡을 수 있나, 그리고 여자가 질투에 너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에 좌절했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장을 해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여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챕터 하나를 전체를 했는데, 그래서 남자를 교육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이제 여자나 흑인 이런 사람한테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여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남자의 권리와 지위가 빼앗길 거라고 많이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다. 여자를 잘 교육해 놓으면 나중에 정말로 남편이 죽었을 때 남은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남자가 어떤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같은 그 편에 어떤 충고를 들을 수 있다는 남자 편에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남자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보다는 하녀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동반 하락을 시키는 것이고 열등감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2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200년 전에도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통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집만 잘 가면 내 인생이 빌거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망친 건 내 시집을 내 결혼을 잘못해서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독립된 인간임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보통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아기 낳는 거를 이제 등한시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색의 깊이가 같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얻는 거는 큰 어떤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남성과 이렇게 또 다른 색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하고, 여기서 또 우리 나쁜 남자를 보통 여자들이 많이 이제 사랑에 빠진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 후원, 나쁜 남자의 전형인 돈 후원과 또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조차도 있는 그런 이 베르테르가 있을 때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베르테르와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돈 후원은 정말 그냥 취미로 사냥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그냥 소모될 뿐이고, 여성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떨림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권태는 없다. 그래서 너무 권태가 무조건 이제 사랑되고 나면 권태가 온다는 것도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3년을 어떤 공들여서 꽃 피운 나무라면 10년을 튼튼하게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3장은 정말 재밌고 빵 터지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뭐 자기의 연애를 분석하는 방법에 6가지 사람의 기질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신경질, 그리고 장사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 심리 치료, 심리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도 되고,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것도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영국인들은 정말 이 자존심과 이성으로만 하다가 한다는 거, 일을 망친다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영국 남자들은 다른 나라의 처불들 망정, 이제 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게 과묵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부인하고는 좋은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이 남자들은 그냥 운동을 부부 생활의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구실로 매일 몇십 킬로를 걷는데, 그런 거를 보면 마치 인간이 걷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을 심장이 아닌 발로 소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웃긴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그게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고 정말 거기 아주 신랄한 진짜 이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 또 이제 프랑스인의 이제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뭐 여러 가지가 정말로 신랄하고 너무 진짜 빵 터지는 개그 어떤 스탠딩 코미디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가장 크게 이제 하는 게 정말 어떤 속물근성, 어떤 자기의 어떤 허영심, 명예를 좋지 않은 명예를 어떤 정말 진정한 명예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다 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인의 명예는 정말로 이 사랑이 뭔지 알고 그리고 어떤 행복이 뭔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도 또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의 그 연애는 어땠었나요? 하는 그런 것도 재밌어요. 도대체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스페인의 연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이 각 소제목마다 항상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한 그 현명한 명고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 안에만 안 하고 그 명고만 그 소치트마다 매번 있는 그 명고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인의 사랑에 대해서 하는데 비교적 독일인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솔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평하고 있고 또 아라비아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또 아라비아인을 우리가 또 굉장히 잘못 이렇게 편견을 갖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아라비아인에 대해서도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 아내가 있을 때는 우리 생각에는 막 되게 이렇게 가혹하게 사막에 내몰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천막의 반대쪽에 입구를 만들어줘서 그런 간단한 의식 하나로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되지만 살 도리는 다 해주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세기의 사랑의 법전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진짜 정말 12세기에 이렇게 1조부터 31조까지 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근거와 옥조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재밌는 걸로는 새로운 연애는 오래된 연애를 밀어낸다. 제 17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26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연애를 위한 100가지 상식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그냥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사랑은 그냥 어느 날 나한테 오는 거지. 나는 단지 그 사람을 지금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잘 먼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교육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 전, 200년 전에 그 어떤 이 서구 사회의 어떤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 정말 재미있게도 바로 3월 22일 오늘 돌아가신 스탕달의 이 연애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집필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